서로의 문화를 공유하는 자리에서 러시아 유학생이 팔짱을 끼더니 비웃기 시작합니다. 한국인이 꺼낸 물건 하나 때문이었는데요. 러시아인은 한국인이 들고 있는 것을 낚아채더니 웃으면서 이건 문화로 볼 수 없다며 바닥에 던지려는 듯 힘껏 위로 손을 올립니다.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사연은 러시아인 보리스 씨의 SNS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러시아인 보리스라고 합니다. 저는 러시아에서 살다가 청소년 시기에 가족들과 함께 독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독일의 교육이 좋은 것 같다면서 형과 저의 미래를 위해 선택하신 일이었죠. 독일은 러시아에 비해 확실히 개방적이고 생각보다 문화적인 차이도 굉장히 많더군요. 그래서인지 저는 좀처럼 적응하기 힘들었습니다. 독일어를 하는 것도 생각과는 달리 쉽게 되지 않았죠.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온 독일은 저를 자꾸 자괴감에 빠지게 했습니다. 영어든 독일어든 둘 중 하나라도 제대로 해야 학교를 다닐 텐데 둘 다 익히지 못해 저는 집 안에만 있던 꼴이었습니다. 독일어를 빨리 배웠던 형은 학교도 다니고 친구도 사귀면서 적응을 했기에 저만 집안의 문제로 자리 잡기 시작했죠.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노력도 하지 않은 채 게임에 빠져갔습니다. 오직 게임에서만은 제가 노력한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한국에서 만든 게임에 빠져 있었는데 그래서인지 한국 사람들과 소통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사실 번역기를 돌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존재했는데 그러다 보니 조금씩 한국어 실력이 늘어가는 것 같더군요. 그렇게 게임에만 빠져 살아서 그런지 게임 순위도 높은 편이었습니다. 현실에서는 문제덩어리로 취급받던 제가 게임에서는 인정을 받는 위치이니 벗어날 수 없었죠. 그러던 중 게임 친구였던 민영이 독일로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독일에서 공부를 하게 될 것이라서 게임을 많이 못할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저에게 독일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순간 당황했죠. 민영은 게임 세계에서 저를 인정해주던 사람 중 하나였어요. 그런 그에게 제 볼품없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하니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독일에 대해 잘 모른다고 할까 생각했지만 도저히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죠. 현실에서도 멋있어 보이고 싶었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독일어 공부와 독일에 대해서 더 알아가기로 했죠. 괜히 인터넷을 찾아 좋은 카페, 식당을 알아보기도 하고 형에게 부탁해 독일어를 같이 공부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저의 변화에 형은 굉장히 좋아하더군요. 드디어 부모님을 위해서 철이 든 것이냐는 말을 했지만 저는 그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고 공부를 할 뿐이었습니다. 사실대로 말하면 한심해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처음에는 30분으로 시작했던 공부는 하루에 5시간으로 늘어났습니다. 저의 변화된 모습에 형만 뿌듯해하는 듯 했으나 부모님도 점차 저를 인정해 주셨죠. 독일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되자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더군요. 독일을 바라보는 시각도 변화되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세상이 점차 넓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다 보니 게임을 하지 않아도 현실에서 인정받을 것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게임을 끊어내지는 않았죠. 어떻게 보면 제가 변화될 수 있도록 해준 것은 민영이었으니까요. 민영이가 독일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시작한 일이니 제가 변화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민영은 그해 여름에 독일에 오게 되었습니다. 독일은 교육 수준이 높은 편이었는데 정치 공부를 하고 싶어서 온 것이라고 하더군요. 부모님도 그런 민영의 뜻을 받아들였으나 가족 모두 이동할 수는 없어서 민영만 왔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긴 했으나 독일어는 민영이가 더 잘했어요. 그래도 민영이 오기 전에 제가 독일의 지리라든가 맛집 등 현지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것들을 파악해둔 덕분에 기가 설 수 있었습니다. 저는 민영이를 통해 다른 것들도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든가 제 미래의 꿈을 생각하게 되었다든가. 저랑 다르게 민영이는 게임을 취미로만 하고 현실을 무척 열심히 살아가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도 민영이에게 어울리는 친구가 되고 싶었습니다. 게임에서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도 인정을 받고 싶었죠. 그래서 민영이 공부할 때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독일어를 못해서 다니지 못했던 학교도 다닐 수 있는 수준이 되었죠.
민영과 현실에서 만나고 많은 것들이 변화되기 시작한 것이죠. 친구를 잘 사귀어야 한다던 어머니의 말이 생각나는 순간이더군요. 저는 러시아의 정권과 독일의 정권에 대해 비교하면서 어떤 것들이 변화되어야 하는지 등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도 민영과 같이 정치 외교학과에 관심이 가기 시작했죠. 그렇게 저희는 같이 공부를 하고 성장해가면서 원하던 학과에 붙게 되었습니다. 아무 꿈도 없던 제가 꿈까지 생기게 된 것은 다 민영의 덕이었던 것이죠. 저는 제 시야가 점차 넓어지고 생각의 폭도 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대학교를 들어가니 여러 인종, 다양한 생각의 사람을 만나게 되었죠. 어떻게 보면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체성이 뚜렷한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자신의 꿈도 확고하여 독일로 온 친구들이었죠. 독일은 이민의 나라이기도 한다더니 정말 많은 국적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각자의 꿈을 위해 달려가는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죠. 저 또한 그들 중 하나라고 생각하니 스스로가 기특하게 여겨질 정도더군요. 저는 대학교에서 다양한 인종의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아무래도 정치와 관련된 학과라서 그런지 생각이 다양해서 쉽게 싸울 만도 한데 저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생각을 존중하고 각자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는 방식을 선택했죠. 저는 솔직히 이런 날이 저한테 올 것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누군가와 토론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나눌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러시아인 특징의 울컥하는 성격을 버리지 못한 저는 이야기를 하다가 험악한 말을 하고는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를 말려주던 것이 민영이었죠. 아마 민영이 없었다면 퇴학을 당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제 학과 친구들은 돌아가면서 자신들 민족의 음식이나 문화를 알리는 시간을 가지곤 했는데요. 아무래도 다양한 민족의 사람들이 있다 보니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필수 조건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었죠. 특히 음식은 민족의 특색을 확인하기 좋았습니다. 그날은 민영의 차례라서 한국에 관련된 음식을 선보였죠. 처음에는 다양한 김치, 당면이란 재료를 이용한 잡채, 달달한 양념이 돋보이는 불고기를 준비해왔더군요. 하나씩 먹어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특별한 것을 가지고 왔다면서 민영은 초록색 병을 꺼내 보였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병을 보는 순간 탄식했습니다. 저도 그 초록색 병, 소주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거든요. 더군다나 술이 강한 러시아인 앞에서 소주 같은 약한 도수의 술을 꺼내 보이다니 어이가 없었죠. 제가 야유를 보내며 소주를 바닥으로 던지는 척하자 옆에 있는 친구들이 말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저랑 친한 민영이라고 해도 술에 대한 모욕은 참을 수 없었죠. 러시아인들은 보드카를 마실 때 안주로 맥주를 마신다고 할 정도로 술을 잘 먹기로도 유명합니다. 더군다나 인터넷으로 봤던 소주의 후기는 하나같이 맹물 같다고 한 것을 본 적 있었거든요. 저는 친구들 앞에서도 소주를 술이라고 부르는 것이 잘못되었다면서 보드카를 사오겠다며 장난을 쳤죠. 그러자 민영은 소주를 못 마시면 어른이 아니라고 도발하더군요. 저는 그 도발을 순순히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소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역시 보드카보다 약해 목으로 잘도 넘어가더군요. 쓴맛이 강하지 않아 생각보다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술을 잘 마시지 못하던 친구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마시더군요. 보드카처럼 강하지 않은 것이 인상적이었나 봅니다. 민영은 소주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더니 한국인들의 소울푸드나 마찬가지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맛은 따로 있다고 하더군요. 그는 맥주도 준비했다면서 맥주와 소주를 섞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게 더 맛있긴 했습니다. 술과 술을 섞는다는 것은 생각도 못 해본 방식이었기에 신선하더군요. 술이랑 음료수를 섞은 건 많이 봤었는데 말이죠. 저희는 한참 동안 소주만 마셨던 것 같아요. 민영이는 소주와 맥주만 준비한 것이 아니라 과일 맛이 나는 소주도 준비했더군요. 그런 소주는 들어본 적이 없었기에 신선했습니다. 달달한 과일과 꽃내음이 나는 소주는 제가 인터넷에서 봤던 소주들과는 전혀 달랐죠. 서로의 문화를 탐구하는 자리가 어느새 축제장처럼 변했습니다. 저는 그 와중에 이렇게 약한 술이면 전혀 취할 일이 없겠다며 한국 사람들은 도대체 뭘로 취하는 것이냐고 비웃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나서 그 이후가 생각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말해놓고 취한 겁니다. 제 방 침대에는 어떻게 누워있나 했더니 민영이가 옮겨줬다고 하더군요. 너무 민망했습니다. 그 와중에 러시아인의 술 자부심을 보여주겠다며 난리를 부렸던 제 모습이 굉장히 한심하게 느껴지더군요. 저는 민영에게 전화해 제가 실수를 한 것은 없냐고 물었습니다. 민영은 소주를 무시한 것 자체가 실수라고 하며 웃더군요. 저는 그 건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찾아보니 소주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린 술이더군요. 술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건 바로 저였던 거죠. 솔직히 제 태도가 너무 한심스럽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민영과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던 친구들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서로의 문화를 공유하는 자리에서 비웃었다는 자체가 어른답지 못한 행동이었으니까요. 더군다나 가장 친하다고 생각한 친구의 문화를 비웃은 것이니 얼마나 추한 행동입니까? 현재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술이 바로 소주가 되었습니다. 웃기게도 비웃었던 그 술은 목넘김이 좋아 힘들 때나 즐거울 때 계속 생각이 나더군요. 더군다나 과일 소주는 달달해서 술을 못 마시는 친구들과 마실 때는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저희는 여전히 서로의 문화를 공유하는 시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달라진 것이 있다면 민영의 차례가 오기까지 다들 고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초록색의 매력적인 술, 소주 때문이죠. 민영은 소주를 좋아하는 저를 보면서 술도 아니라며 무시하던 사람 어디 있냐고 장난을 치곤 합니다. 의지 없고 자존심만 세던 제 인생에 들어와준 한국 문화와 민영 덕분에 저는 현재를 잘 살아가고 있네요. 언젠가 한국으로 가게 되면 민영과 진하게 소주를 들이켜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보리스 씨가 보내주신 사연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클립뉴스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소개해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언제든 제보 바랍니다.